누구한테 커피가 약이 될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또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커피가 도움이 되는 사람은요, 커피 하루에 몇 잔까지 마셔도 될까요? 이 문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도 많고 또 아침에 한 잔씩 모닝커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아침에 커피 한 잔 없으면 정말 머리 안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컨디션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건 결국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어떤 호르몬의 리듬과 뇌의 각성 회로가 있는데 이거와 다 연결된 하나의 현상이에요. 의학적으로 보면 아침 6시부터 9시에는 코르티솔 호르몬이요, 이 각성 호르몬이잖아요. 최고조의 시간이에요. 이때 자꾸 커피를 마시게 되면 코르티솔의 어떻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몸의 리듬을 깨버릴 수가 있어요. 즉 공복에 커피를 자주 마시는 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거스르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에 대한 연구들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연구 기관마다 조금 다르게 발표도 하는데요. 그 연구 내용을 좀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 커피가 해롭다고 주장하는 곳들은 일단 커피는 위에 안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혈압을 높인다라고 하는 결과들도 있고요. 또 수면 방해한다는 건 뭐 다 아시잖아요. 이 카페인의 의존성을 자꾸 유발하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고요. 또 이게 더 중독성이 있어요. 정말 끊기가 어렵죠. 또 하나는 우리가 다른 영양소 몸속에 있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커피를 많이 먹으면 배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칼슘 뭐 하는 거죠? 골다공증의 우리가 주범이잖아요. 그 위험성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 논문들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동시에요, 좋다는 것들도 또 많아요. 네, 커피를 먹게 되면은 대장암 위험을 낮춘다라고 하는 논문들도 많이 있고요. 심장질환과 당뇨병 이런 위험을 낮춘다는 얘기도 있고, 또 간 기능을 보호해준다는 이런 논문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 커피 속에 뭐라 그런가요? 성분들이 있는데 폴리페놀과 그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염증을 좀 줄여준다는 거예요. 이런 과학적인 연구 논문들도 상당히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즉 커피는 무조건 나쁘다 또는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어떻게, 언제, 얼마나 마시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로 또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좀 더 핵심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면, 그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는 이 커피는 정말 괜찮은 건지, 현대의학과 제가 하는 자연치유의학 모두요, 공복에 커피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 위산을 과다 자극합니다. 공복 상태에 커피를 마시게 되면 위산이 과다 분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벽이 자극되죠. 결국 위염을 만들 수도 있고 속쓰림이라든가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드레날린 과잉 분비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커피 속에 이 카페인은 부신을 결국 자극해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갖다가 증가시킵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에 먹는 커피는요, 코르티솔 분비가 이미 최고치에 올라갔을 때거든요. 그 리듬을 깰 수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커피가 딱 더해진다. 결국은 피로감과 불안감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는 저혈당 유발 가능성이 있어요. 공복에 자꾸 커피를 마시면은 인슐린 분비를 자꾸 유발시켜요. 오히려 혈당이 반대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어지러움증이라든가 불안, 식욕 폭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좀 정리하면 기상 직후에 먹는 커피, 공복 상태에서 먹는 커피는 위장과 호르몬, 신경계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제 실천 가이드로 커피 건강하게 마시는 5가지 원칙을 제가 추천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하여튼 기상 직후에는 무조건 물 먼저 먹는다 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일어나서 바로 커피 먹는 것은 좀 삼가해 주시라. 미지근한 물 한 잔 먹고 그 다음에 사과 당근 주스 같은 걸로 좀 위장 좀 깨우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커피를 드시는 이런 습관 좀 들이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식전보다는 식후에, 식후 30분이나 1시간 정도 사이에 커피 어느 정도 음식이 소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은 위의 부담을 상당히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루에 좀 한두 잔으로 좀 제한하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먹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 약하게 됐으니까 하루 종일 먹어. 계속 부신을 자극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러면 부신이 나중에 과로해요. 과로. 망가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루 총 카페인 권장량은 300mg 이하.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해서는 이 한 잔이요 150m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정도로 좀 제한하셔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네 번째는 오후 2, 3시 이후는 좀 피하셔라. 특히 이 카페인의 반감기가 있어요. 이게 4시간에서 6시간이에요.
그래서 오후 2, 3시 이후의 커피는 잠의 질을 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오후 늦게 마시는 커피는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는요, 설탕, 프림을 같이 넣는 걸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브렉으로 드시든가 아니면 식물성 우유 같은 것을 이렇게 첨가해서 당이나 인공크림, 시럽이 들어간 커피들은 결국 우리 몸에 당독소를 올리고 해독력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은 커피에다 또 같이 먹는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한테는 좋고 어떤 사람은 또 나쁘기도 해요. 누구한테 커피가 약이 될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또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커피가 도움이 되는 사람은요, 간 기능이 약한 사람한테 좀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적당량의 커피는 간 효소의 수치죠. 이것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사 건강이 필요한 사람들,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 경도 고지혈증 있는 사람들은 커피가 조금 도움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변비가 있는 사람한테도 좀, 왜냐면 장 운동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는 정신적 피로가 너무 심한 분들, 이렇게 그것 때문에 막 우울 경향이 있는 경우는 담배 대신 커피가 좀 낫지 않을까요? 기분 전환 효과에도 커피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에 반해서 커피가 정말 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위염,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 궤양이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당연히 불면증 있는 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죠. 불안장애 있다든가 공황 장애 증상 같은 거,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심장 박동이 또 이상이 있는 분,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는 분, 이런 분들은 반드시 피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임산부나 성장기 아동 같은 경우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커피는 우리 삶에서 정말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을 갖고 있어요. 포인트는 딱 이겁니다. 커피를 끊으려고 너무 노력 안 해도 괜찮다. 하지만 시간과 양, 방법을 좀 바꾸라. 그래서 건강한 습관으로 좀 드시는 것을 권한다 라는 이야기고요. 결국 아침 공복에는 좀 피하셔라. 하루에 2잔 정도까지 이내. 그리고 식후에 드실 때는 브렉으로 좀 즐기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내 몸에 맞는 타이밍을 찾는 거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리는 커피를 건강하게 즐기는 법입니다. 커피콩을 볶으면 타게 되는데 이 부분은 괜찮나요? 이게요, 우리가 볶으면 다 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약재, 수천 년 동안 이게 한약재의 제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볶아서 쓰는 게 있고요, 볶지 않고 그냥 쓰는 게 있고, 다 볶아서 쓸 때와 볶지 않아서 쓸 때가 서로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볶는다고 해서 이게 다 독이 되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동물성 단백질이나 지방은 볶으면 무조건 다 독이 됩니다. 그래서 커피라든가 누룽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지만 누룽지 같은 경우는 당독소가 좀 더 올라가서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볶으면 흡수가 조금 잘 되는 이런 역할도 있기 때문에 많은 약을 먹으면은 또 더 큰 독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이것을 볶았다고 해서 어떤 다른 해로운 물질들이 더 많이 생긴다라고 볼 수는, 자연치유의학 개념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결국 커피가 건강에 안 좋은 이유는 카페인 때문인가요? 일단은 어떤 식물이건 어떤 성분이 이게 편중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카페인이 너무 많다든가, 녹차도 비슷해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우리가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커피가 결코 영양 물질로 9가지 영양소 우리가 균형을 항상 얘기하는데 그 물질에서 막 좋은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카페인의 각성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약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평범할 때는 그게 계속 자극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늘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습관이 돼버리면은 우리가 긴장 상태인지 아닌지조차 모르면서 각성을 위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커피에 대한 어떤 우려를 하는 거지, 그 안에 그 원물 자체가 이건 독이고 나쁘고 먹으면 큰일 나고 이런 것들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카페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양소로 봤을 때도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가면서 건강을 챙길 정도로 그 정도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커피가 물을 배출한다던데 커피를 마신 만큼 물 먹는 양을 늘려야 할까요? 일단 커피는 맞아요, 이뇨작용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걸 끌고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물속에는 다양한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미네랄까지 커피는 이뇨작용으로 같이 끌고 나가기 때문에 물 먹는 양을 더 늘려요. 커피는 그것도 물이잖아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치면 딱 맞아. 커피를 내가 500ml를 먹었다. 그러면 물 500ml를 더 먹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의외로 커피 많이 마시면요. 부종 와요. 우리 이뇨작용이 이렇게 해서 부종이 빠질 것 같은데 우리 몸에서는 절대 이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꾸 물이 빠져나가면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 비정상적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 몸은 자꾸 저류하게 돼 있어요. 물을 저장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부종을 더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커피 먹은 양만큼 플러스해서 물을 추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은퇴학교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음식을 가지고 뭔가를 치료하고 싶어서 더 좋은 음식물을 이렇게 결국 찾게 되는데 그런 것은 인류 역사에서 일단은 없다. 음식은 결국 우리의 피와 살을 만드는 거잖아요. 건강한 피를 만드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바로 치유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건강한 음식, 결국 생채소와 생과일을 피를 맑게 하는 것, 피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음식을 얼마나 먹느냐가 결국 음식으로 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